오늘은 악귀가 태어나던 그날, 무당 최만월이 나병이에게 악귀를 없애는 방법이 적힌 목록과 함께 마지막으로 건네줬던 목함 속에 든 물건이 무엇이었는지 전회차 분석을 통해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해당 내용은 개인적인 뇌피셜인 만큼 본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악귀 1화로 가보겠습니다. 구강모 교수는 머리를 푼 악귀를 없애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붉은 댕기와 푸른 옹기조각, 흙고무줄과 초자병 그리고 옥비녀까지 모두 모아서 악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기운이 모인 곳에 모두 묻어봉인했지만 악귀의 진짜 이름을 잘못한 탓에 역으로 악귀에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으니까요. 특히 악귀는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려고 할 때면 가차없이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지난 2022년 도서관 사서 최서린이 미술의 이해라는 책을 갈기갈기 찢어버린 후 죽게 된 이유도 이 때문이었죠. 참고로 해당 도서는 장진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 편찬한 책으로 그 책에는 악귀가 살아생전에 그렸던 그림이 사진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즉 해당 그림 밑에는 그림을 그린 악귀의 진짜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이죠. 서문춘 형사 역시 이목당 가족의 이름이 모두 적힌 호적부를 손에 넣었다가 사냥의 모습으로 변신한 악귀에게 죽임을 당했죠. 하지만 막강한 힘을 가진 악귀일지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강모 교수가 자신을 죽이기 위해 묻어두었던 5가지 물건의 봉인을 푸는 것이었죠. 그래서 악귀는 잔머리를 굴렸죠. 구강모 교수의 몸에 들어가 일부러 5가지 물건의 목록을 남기고 사냥과 해상이 그 5가지 물건을 찾아 봉인을 풀도록 유인했으니까요. 이 때문에 사냥과 해상이 악귀의 기운을 누르고 있는 금줄에 묶인 물건들을 파헤쳐낼 때마다 악귀는 강해졌던 것이죠. 물론 이 사실을 사냥과 해상이 뒤늦게 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그런데 사냥과 해상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딱 하나 있었습니다. 너무 악귀의 진짜 이름에만 집착한 탓에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미 본인들 스스로 그 답을 알고 있었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악귀 10화로 가보겠습니다. 사냥은 모두 귀신들이 활동을 멈추는 무방수의 날 나병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악귀인 척 연기를 한 뒤 나병이를 속여 악귀의 진짜 이름이 향이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성공하죠. 하지만 느낌상 사냥이 역으로 나병이에게 당한 듯 보였습니다. 나병이는 사냥이 떡을 집을 때부터 놓을 때까지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본 뒤에 향이라는 이름을 알려줬으니까요. 참고로 나병이는 몇십 년 전 자기 남편을 죽이고 자신을 살려주는 조건으로 악귀와 계약을 하나 했었죠. 바로 악귀를 죽일 수 있는 진짜 5가지 목록 일부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악귀의 진짜 이름 대신 이목단 이름이 알려졌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계약 당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왜 악귀는 나병이를 찾아와서 나병의 남편을 죽일지 살릴지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나병이를 그냥 죽이면 목록에 대한 진실도 묻히게 되는데 굳이 내가 살면 너도 산다는 멘트까지 남기며 악귀는 나병이와 계약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당시 악귀를 통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나병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악귀가 자기 맘대로 사람을 죽이고 다닌 것이 아니라 나병이가 원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다닌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악귀는 절대 나병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최만월이 목함에 담아 나병이에게 건네주었던 그 마지막 물건 하나 때문에 말입니다. 그럼 그 물건이 무엇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해 이번에는 악귀 4화로 가보겠습니다. 사냥과 해상은 악귀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국립중앙도서관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하죠. 바로 태자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내용이 기재된 책이었죠. 그럼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매 태자귀. 늙은 무당이 인근 지역의 여아를 유괴해 납치하여 곡기를 17일 동안 주지 않았다. 굶주린 여아에게 주먹밥을 대죽에 끼워 내민다. 이 여아의 모든 정신력이 대죽을 잡으려 할 때 칼로 여아를 쳐 죽인다. 그리고 그 여아의 손가락을 신체로 삼는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 글귀 중 마지막 내용이 눈에 거슬립니다. 무당이 태자귀를 만들 때 반드시 그 여아의 손가락을 잘라
신체로 삼는다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도 그 이유는 태자귀를 무당 스스로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추측됩니다. 참고로 과거 무당들은 돈을 벌기 위해 태자귀를 만들어 부잣집에 역병을 퍼뜨린 후 자신만이 치료할 수 있다며 돈을 뜯어내는 악랄한 수법을 써오곤 했습니다. 무당 최만월 역시 이목단을 죽일 때 이목단의 손가락을 자르는 동일한 방법을 썼습니다. 지난 7화에서 경찰들이 무당 최만월의 집을 급습했을 때 그곳에서 이목단에 잘려진 손가락이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악귀로 추정되고 있는 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목단 언니 역시 손가락이 잘려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그리고 그 손가락은 현재 나병이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당시 무당 최만월은 엄청난 금액의 돈을 받는 대신 악귀를 없애는 방법과 조정하는 방법까지 모두 나병이에게 알려줬을 가능성이 클 테니까요. 즉 지금까지 나병이는 악귀를 조정해 염씨 집안 남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뒤 자신의 부와 재물을 축적해온 것이죠. 하지만 천하의 나병이도 아들이 죽고 나서 마음이 흔들렸겠죠. 이때 악귀는 나병의 근처에 있다가 자신을 원하는 구강모 교수를 보자 강하게 끌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병이의 말도 듣지 않고 구강모 교수 집안으로 옮겨간 것이죠. 나병이 역시 부를 축적할 만큼 축적했기에 애써 간다는 악귀를 붙잡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런데 나중에 일이 틀어진 것이죠. 구강모 교수가 딸 산영이를 생각해 악귀를 없애기로 마음먹으면서부터죠. 이후 악귀는 구강모 교수를 죽이게 되는데 아마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이 또 당할 수 있다는 큰 위기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과 관련된 물건들을 모두 없애고 염해상을 살려뒀겠죠. 나병이에게서 자기 손가락을 빼앗아 올 수 있는 사람은 염해상뿐일 테니까요. 참고로 지금까지 악귀는 구강모 교수에게 옮겨간 후에 단 한 번도 나병의 집에 직접적으로 들어간 적이 없었죠. 즉 들어가고 싶어도 무언가에 막혀 못 들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집안에 쳐놓은 금줄 같은 것 때문에 말이죠. 나병의 역시 그런 이유로 집 밖으로 절대 안 나오는 것일 테고요. 그럼 나병이는 악귀에 잘려진 손가락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나병이 손가락에 끼워진 굵은 반지가 매우 의심이 갑니다. 아무리 봐도 반지치고는 너무 크고 그 굵기나 크기가 딱 여자아이 손가락 크기였으니까요. 그래서 예측해본 건데 무당 최만월이 준 악귀의 손가락을 나병이가 덕다리 나무를 잘라 반지로 만든 뒤에 그 속에 공간을 만들고 손가락을 넣어둔 게 아닌가 싶네요. 이 때문에 악귀는 계속해서 무의식적으로 덕다리 나무를 목탄으로 그렸던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나병이가 차고 다니는 목걸이도 의심이 갑니다. 아마 그 목걸이에는 주술적 의미를 담아 악귀로 추정되고 있는 목단 언니의 핏방울이 들어있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